이들의 폐악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부터 손을 댔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교황청이 재정 적자에 허덕인다라는 지금 기사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그렇게 처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면하고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청하는데도 돈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미국의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는 일까지 생겼죠. 근데 1928년으로 기억하는데 윌슨 대통령 때 미국 경제공황 때 이 연방준비은행을 이제 그 돈 가진 놈들 때 뺏겼는데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얘네들은 감사나 사찰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 100년 가까운 시간을 지들 멋대로 이제 연방준비은행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미국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착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새지구 운동을 벌이는 트럼프 같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어둠의 돈 가진 세력이 빌붙어서 이들의 이로움을 행하는 힐러리 같은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헤쳐먹으면서 거기서 발생된 이익을 전 세계에 이 나라 저 나라에 갖다 꽂으면서 네. 나쁜 짓으로 돈을 버는 어둠의 세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서부터 작살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작살나는 과정에서 지구의 지금 모든 새로운 정치 형태라든가 외교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해석을 하게 되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해석이 이제 빠르시고, 여러분들 경제호랑이 선생님께서 피결자 해지하니까 궁금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결자 해지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매듭을 지은 사람이 그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결자 해지인데 거기 피가 붙었죠. 자, 매듭을 지금 지은 놈들이 있어요. 촛불 세력하고 탄핵 세력이에요. 멀쩡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포승줄로 묻어버렸죠. 예, 묶이신 분이 바로 본인 스스로 풀어야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 예. 하겠죠.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 중간중간에 물으셨는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14개월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나오셔서 스스로 강제로 묶여있는 이 매듭을 풀어야 대한민국이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부 이제 시작할 건데요. 조국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요즘에 재밌는 거 많이 보시죠? 예, 지금 피아가 혼돈이 되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주요 적장의 하나를 응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네. 지금 여러분들 막 정신이 창난 직전 내에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명확히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응원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들 그 바보예요, 바보. 윤석열이 해온 일을 지금까지 판단을 해보시면 저 사람은 절대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의 세자라고 보고 있었어요. 세자. 예, 세자로 책봉돼 있던 사람이에요. 다음 대권에. 예.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세자로 책봉해 놓은 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여럿이 어떻게 됐죠? 산골. 예, 조준사격 당해서 전부 산골로 갔습니다. 네. 예, 지금 몇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국이 세자로 책봉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증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조국을 세자로 책봉되는데 무언가 집안에 음침했던 사건들이 마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터져 나와서 지금 거의 인간 쓰레기가 됐는데, 조국은 자기 동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면서, 쟤네들은 구속돼도 상관없어. 네. 나는 이 혁명 정권에, 촛불 혁명 정권에 사명을 다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법무부 장관이 꼭 돼야 해. 그리고 문재인도 시켜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는 명분을 뭘로 내세웠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검찰개혁. 그쵸? 그럼 검찰개혁은 뭐냐? 공수처 설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세자의 집안을 초토화시키고 그 세자가 십자가를 맨다? 등가 거래가 아니에요. 예. 왜? 공수처는 그 조국이 아니어도 그 법대만 나와도 지금 여러분들 장관 중에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은 참 독특한 대한민국의 문화 탓에 네.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군인이 가는 게 관례고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존경받던 판검사가 갔던 게 이제 관례인데 그 노무현 정권 때 강금실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판검사를 역임하지 않은 사람이 이례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로 지금 현 정권 초반에는 박상기 연대 법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이번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어제 됐죠. 자, 그런데 한 집안을 초토화시켜서 와이프, 자식, 동생이 감옥에 갈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서 꼬리를 자르면서까지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사를 하나. 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잊고 계시는 얘네들의 주요한 목표가 한 가지 있어요. 노무현 때로, 아직 좀 이따 보여주시죠. 노무현 정권 때로 가보시면 여러분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던진 화두가 뭐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튼튼한 뼈대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자익정권 3대가 되도록 나라가 안 망했어요. 굉장히 쟤들로서 괴롭겠죠. 그럼 그 중요한 뼈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첫 번째가 한미동맹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한미동맹을 지탱하게 해주는 대한민국 내부의 법적 근거는 뭐냐 하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얘네들이 노무현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했다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얘네들이 원하는 종북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을 보강해주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이때 좌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얘네들이 얼마만큼 국가보안법을 두려워하며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목숨을 걸었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라고 기억나세요?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당시 야당이던 놈들이 국회의장 마이크를 잡고 한 사람이 열몇 시간씩 떠드는 서커스를 보였어요. 그걸 보던 사람들이 질려서 국민들도 질리고 맞아요. 당시 법안을 추진했던 지금 야당인 한나라당이 아예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필리버스터예요. 이렇도록 얘네들이 목숨을 걸고 필사저지해야 되는 법안은 공수처법이 아니라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조국은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거에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을 건데 우리는 잠시 잊고 있고 있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 속칭 개돼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윤석열이 칼춤까지 추고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 속고 계신 겁니다. 조국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뼈대인 국가보안법을 건드릴 만한 사람이 지금 봐서는 없어요. 그 임무를 조국이 마누라와 자식, 친동생을 죽여가면서까지 시행하려고 윤석열의 칼춤 앞에 문재인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달려든 겁니다. 여러분, 이 판은 절대 문재인의 옹리나 조국의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그 이유 가지고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국가보안법 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가는 말로 신문기사를 살짝 흘렸었어요. 조국이 6일 날인가요? 9월 6일 날 한번 기사를 한번 슬쩍 보여주시죠. 자,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조국이 집안의 비리로 온통 떠들썩할 때 뒤쪽에 요런 기사를 얘네들이 흘렸고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공수처가 중요할까요? 얘들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중요할까요? 자, 그다음 특정 인물 거론하고 욕하는 분들은 가차없이 퇴장시켜주세요.
자, 그런 와중에 어제 9월 9일 날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됐죠. 네. 자, 북계에서는 어떤 날이냐? 북계 노동당 창건일이죠. 9월 9일. 북계 그런 경축스러운 날이에요. 자, 그런데 어저께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협상을 복귀하지 않거나 미사일 쏘면 크게 실망할 것. 그랬습니다. 폼페이오가. 근데 오늘 9월 10일 날 네. 오늘 아침에 북계가 무슨 짓 했죠? 미사일 드디어 네, 10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떤 거예요? 축포를 쏴줬다고 볼 수 있죠. 북계가. 국가범법 폐지에 그 서광을 비춰주고 그 첫 번째 관문을 넘은 조국에게 축포를 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 북계가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미국에는 위협적이지 않지만 대한민국과 일본을 혹은 인근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했다. 네. 자, 10차례에 거쳐서 20발 정도 발사했는데 이러면 완편부대 3개 대대급 이상의 미사일이 지금 발사가 된 거고, 적어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길 북계가 협상에 복귀하지 않거나 미사일 쏘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한 다음날 바로 쏴버렸어요. 네. 자,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실 건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판국을 종북 세력들은 못 읽었어요. 최근까지. 트럼프는 장사꾼, 저 새끼는 사기꾼, 돈 되는 일만 해.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손대지 않아. 라는 고정관념을 악의 세력들, 검은 세력들이 우리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죠.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새지구 운동을 벌였다는 것이 요즘에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만든 여러 가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정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김정은인데, 김정은이가 대표적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돈 가진 놈들이 제일 괴로워요. 자, 여러분 하루 일당으로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는 남미의 커피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남미에서 마약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캐러반이라는 일명 그 뭐라 그러죠? 그 캠핑카를 타고 남미에서부터 멕시코까지 올라오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대한민국의 중산층 이상도 타기 어렵다는 그런 캠핑카를 타고 멕시코까지 올라갔을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초토화시켜 놓은 마약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거나 그 커피 농사로 부당 이득을 받던 어둠의 세력들이 사주를 하고 돈을 댔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쏴 죽일 수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했죠?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에 장벽을 쏴버렸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들 지금 국왕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국왕을 계속해서 국왕이 못되게 해방을 놓는 그 국왕의 또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의 그자는 뭐 IS라는 그 아랍 테러 집단도 지원하고 지금의 왕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온갖 해방질을 했는데, 그 왕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우디 국왕과 정부에 의한 소행으로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여럿이 죽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전혀 관심 없어요. 한마디로 모른 척 해주고 묵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우디 국왕이 취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름값 좀 내리면 좋겠어 라고 하면 딱 내립니다. 같은 미국인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머나먼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미국과 적극적인 협조 관계에 갔죠. 기름값 좀 내렸으면 좋겠어. 그럼 잽싸게 내립니다. 그럼 기름값을 올리려는 시도를 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사우디가 내리니까 할 수 없이 또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기름값이 떨어지면 고통받는 세력이 또 있어요. 그 세력들이 바로 일부에서 언급하신, 경전의 선생님이 언급하신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때려잡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전 세계에 분쟁이 없어졌어요. 네, 조용해요. 제가 아는 기억하는 한은 매일 세계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다못해 대형 테러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 그 어디 있는데도 전쟁판이 없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지역은 있는데 실제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 되는 놈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부에서 경교랑이 선생님께서 1999년 4월 19일 날 영국 여왕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 화해마을을 갔던 그 데이터를 좀 조사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영국이 아시아에는 관련이 없을까요? 홍콩만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본의 개화의 역사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지 유신, 일본의 청년 장교들이 기존의 막부 시대를 뒤엎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근대화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막강한 국가 권력과 이제 국방력을 쌓은,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는 180만의 군인을 끌어모았던 일본, 그 막부를 뒤엎고 일본을 개혁했던 명치유신의 주인공들인 청년 장교들에게 자금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 모든 국민들이 죽어라고 일을 열심히 하고 저렇게 개미처럼 사는데, 여러분들 막상 일본을 가보시면 그 사람들 너무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도 그렇게 부자 나라인데 잘 살질 못해요. 조그만 집에서 조그만 차 타고, 미니멀리즘이라는 말로 뭐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미니멀리즘이 아니에요. 궁상 떨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대한민국보다 3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왜 저렇게 미니멀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쪽방에서 살고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동전 세가면서 밥을 먹고 다닐까요? 그때 일본 개화할 때 엄청난 돈을 대줬던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도 이자를 받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마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안팎의 환경은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일부에서 경전왕 선생님 말씀 들으셨을 테고, 이제부터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 문재인 정권도 냄새를 맡았어요.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세력으로부터 조준사격을 당하고 있다. 어떤 저격수로부터. 그리고 그 조준사격을 당할 때마다 맞을 때 피어나는 연기가 도저히 회복 불가인 똥을 묻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면 사실 1, 2년 깜빵 살고 나와서 다시 정치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조준사격하고 있는 총탄은 똥이 묻은 총탄이어서 2탄에 한 번 맞으면 웬만해서는 재기가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말이 없고, 또 미국의 기자라든가 전직 관료들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좌익들하고 싸우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골머리를 썩고 있는 동안 한미 FTA가 개정됐습니다. 올 봄에. 여러분들 개정된 내용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은 개정된 한미 FTA를 멕시코에 들이밀고 멕시코에도 개정하게끔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들이밀 만큼 한미 FTA가 일방적으로 미국 요구에 따라갔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고 얘네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지네들이 원하는 거, 미국한테 다 미국이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눈 감아 달라. 이런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얘네들은 뭘 획책하고 있느냐? 북계가 미국 손에 넘어가서 지네들의 사상적 조국인 북계와 같이 통일이 안 될지라도
이 대한민국만큼은 지네들이 원하는 공산주의 국가, 말이 좋아 공산주의지 얘들은 요거를 교묘하게 표장해서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모르는 젊은 친구들은 사회주의 하면서 복지를 증강시켜 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아, 우리나라가 북유럽에 있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나라처럼 될래나 보다. 세금은 좀 많이 낼지언정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많은 북유럽형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여러분들 얘네들 머릿속에는 그런 사회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북계식 공산주의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는 얘네들도 눈치챘어요. 미국이 벌이고 있는 네. 북계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북계를 지금 뒷덜미를 잡고 있다는 거 압니다. 얘네들도. 자, 북계는 최근에 어떤 얘기가 필요했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아까 기사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이거요? 예. 선생님. 예. 자, 요거 보면은 합법적으로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짰는데, 이게 2018년도 대비 216억 원 증액한 336억을 편성했어요. 근데 지난 연말에 59억 원을 증액해줘서 지금 395억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남북이 교착 상태죠. 네. 북계 놈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 남조선 정부하고는 마주 앉기도 싫다. 그쵸. 저 돈이 지금 눈먼 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395억 원. 네. 예. 지금 어느 한 편에서도 예산은 저렇게 수십억씩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뭐 북계하고 일할 게 없으니까, 행사를 못하니까 저 돈이 놀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네. 그러면 얘네들은 뭘 하려고 할까요? 국가범법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지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국가, 다시 말해서 북계식 공산주의 국가, 북계가 사라지는 대신 대한민국을 적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지구 운동과 충돌을 하게 되겠죠. 또 여러분들 지금 재밌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유럽연합, EU가 탄생하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일을 죽어라고 했던 영국은 별 돈을 못 벌었는데, 맞아요. 독일 같은 놈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영국 내에는 그런 금융업자들, 영국 사람이 아닌 듯한 그런 금융업자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영국이 이런 EU에서 탈퇴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를 위한 지금 수상까지 탄생이 됐죠. 또 영국을 제외한 헝가리라든가 체코, 폴란드도 지금 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타격을 받을까요? 독일 같은 나라가 굉장히 타격을 받겠죠. 그러면 지금 독일 같은 데서 영국이라든가 기타 EU로 들어오던 나라에, 여러분들 독일의 뭐 자동차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독일과 담을 쌓게 됐고, 또 독일에 담을 쌓으면서 무역장벽이 생길 텐데, 네. 그럼 영국은 그 부속이라든가 이런 거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영국이 이럴 때 누구하고 FTA를 타결했다? 우리. 예, 대한민국하고 FTA를 타결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될 거예요. 지금 가서명은 했고. 그러면 영국도 이런 어둠의 세력의 돈으로 돌아가는 독일 같은 나라와 결별을 준비하고 있고, 그 대체 부품 수급지로 지금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종북 세력이 집권하고 국민 수준은 개돼지인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펼쳐진 미래가 사실 너무 밝아서, 야, 회초리라도 좀 제대로 맞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요즘 해요. 왜? 국민들 수준이 너무나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을 잊었어요. 모든 것을 미국이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함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미군 철수예요. 그거는 국가보안법이 터트려지고 얘네들이 푸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한당 국회의원들 코 골었죠. 검찰총장이 네네, 코 골었죠. 맞아요. 지금 뭐 패스트트랙 막는다고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60명들 지금 경찰에 있는 거 일괄적으로 검찰로 갖고 왔어요. 자, 이거를 어떤 법을 조달을 해서 이 사람들을 실형을 선고하면 의원직 박탈당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제시한 거에 따라가야 돼요. 그럼 뭘 제시할까요? 제가 볼 때는 공수처 법안은 사실 보기엔 포장지고 그 핵심 내용물은 국가보안법입니다. 내란죄. 그 다음에 이 대표님 말씀 잘하셨어요. 내란죄도 손볼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촛불 난동을 했던 2016년 가을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군은 뭐하냐 계엄령 선포해라 많이 그러셨는데 결국 군이 선포 안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행 계엄법은 국회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런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지금 탄핵 부역 세력들이 잽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통과시킨 법안이 위수령 폐지입니다. 위수령 폐지. 위수령은 뭐냐? 계엄령은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을 전부 군이 장악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반면에 위수령은 공권력만 장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찰력. 여러분들 얘네들도 사실 탄핵이라는 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죄도 없는 사람 묶어서 보낼 때는 지네들도 목숨을 걸었을 건데 그 당시에 쟤네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있었다면 바로 위수령이었을 거예요. 군이 출동해서 촛불 난동 세력을 군이 진압했더라면 얘네들 입장에서도 아찔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우리 정신없는 틈을 타서 위수령 법 자체를 우리나라 법에서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위수령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 계획을 세웠을 만한 기무사라든가 합참을 다 조져서 우리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기무사 요원들, 사령관 지금 대거 구속이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했죠. 여러분들은 불과 몇 달 전, 불과 1년 전,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너무 빨리 잊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결자해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검찰로 불러다가 맞습니다. 구속시키고 구치소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전에 국정원에 누구죠? 국정원에서 뭐 했던 검사도 자살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박수를 칠 생각을 하시고 그럽니까? 이 쇼는 윤석열 조국 주연의 블록버스터,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파괴하기 위한 개돼지 홀리기 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미나 김님께서 국가보안법 폐지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절대로 폐지할 거예요. 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어요. 자, 시간 싸움입니다. 어차피 우리 우파 태극기 세력은 순하고 착하고 그래서 다 속고 다 해요. 몸은 힘들어도 다 속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간표 짝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우리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파라고 자부하는 국민들. 지금도 모이면 자신만의 시국 강연들을 하시느라고 아까운 시간들을 다 잡아먹으시는 우리 말씀만 잘하시는 우파 시민들이 막을 수 있는데, 자, 우파 단합해서 막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이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막아야지 우파가 단결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말씀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북계도 제압이 되고 중국은 붕괴할 것이며 홍콩에서 대규모 예행 연습을 했던 자유와 시위는 경제호랑이 선생님 예측대로 대한민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우리가 아젠다 잘못 정하고 전략적 목표를 잘못 정하면 죽 서서 개들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헐렁해 보이지만 절대 헐렁한 놈 아니에요. 저자는 조국과 함께 이번 정권에서만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목숨을 걸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을 헐렁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좌익정권 3대가 들어섰어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집안을 풍제박산내는 윤석열의 칼쇼에 속아서 뒷구멍으로 기습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공수처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폐지가 여러분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임의 핵심 목표입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너무 갑자기 걱정되는데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기사까지 나고 청문회 때 이런 발언을 했는데도 너무 조용하잖아요. 예. 저항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US 아미님께서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막나요? 제가 만약에 목숨을 버려서 막을 수 있다면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좌익정권 3대가 들어섰어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거는 저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피결자해진님 오시면 국법법 다시 부활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어요. 피결자해진님이 오셔서 문재인 정권 당시 만든 모든 법은 반역법이므로 무효다라는 특별법을 만들면 돼요. 대한민국 법이. 근데 여러분들 꼭 그렇게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치료하는 게 낫습니까? 넘어지기 전에 안 넘어지는 노력이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빠져서 머리 깨지고 찢어져서 수술받고 만신창이 돼서 일어나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고 넘어짐을 방지하는 게 가장 대한민국의 이롭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2세, 3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의 기반을 그대로 물려주는 일입니다. 망해서 걸레가 된 나라 후손들한테 물려줘 봐야 조상탄만 하겠죠. 그런 소리 안 드시려면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에 비겁자로 기록되지 않으시려면 주변 사람한테 시국 강연 그만하시고 이제는 몸으로라도 맞겠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 환경, 우방인 미국은 비록 지금 문재인 정권의 냉소적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헤매고 지낸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평범한 진리가 통합니다. 우는 아이 젖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울지도 않고 짖지도 않았어요. 미국이 볼 때 대한민국은 이상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크게 이상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옛날 해방됐을 때처럼 미국의 원투 펀치에 의해서 북괴가 물러가고 종북 세력이 무너진다면 여러분들 미국에 나중에 우리 통일된 이후에 뭘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적화 안 된 거 하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토라고 하죠, 만주까지. 이것들이 너무 안타깝게 멀어져 간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잊으시고 판단 기준의 시점을 탄핵 시점으로 돌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정치인들 중에 누가 배신자고 누가 역적인지 명확히 구분되시죠? 그 이후의 행적은 지금 우리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친사고는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칼춤 쇼로 해서 홀린다고 해서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부에서 경제호랑 선생님께서 언론에 대해서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네요. 여러분들 쟤들은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고 장관이란 자리에 있으면서도 죽자고 덤비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지키려면 지켜집니까? 우리도 나라를 지켜야 되고 국법을 지켜야 될 일이 있으면 목숨 걸고 거리로 나서셔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습니다. 쟤들은 목숨 걸고 달려드는 판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나요, 선생님? 네. 네.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잊어버리고 더, 계셨어요. 네, 이슈화를 시키고 이슈를 뭉쳐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고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자, 그다음 방송 마치기 전에 네. 지금 우리 편인 애국자 한 분이 지금 유럽에 가셨는데 아, 네네. 이분의 애국 활동을 여러분들 잠시 미담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는 프랑스 파리의 어느 아름다운 골목길인데 네. 여러분들 왼쪽에 포스트잇에 딱 써놓으신 메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 편인 여행자께서 이 자리를 떠나셔도 저 스티커는 지금도 프랑스 어느 아름다운 골목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프랑스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세느강인데 네. 세느강 어느 다리에 세느강 어느 다리 그러면 제가 아는 다리는 뽕레프의 다리밖에 없는데 어느 다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행자분은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에 가 계시지만 네. 저렇게 포스트잇으로 애국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한글이긴 하지만 예. 널리 알려지게. 그다음에 어느 달리는 기차 프랑스의 안에서도. 달리는 기차 안 유리창에 네. 비록 저분은 지금 저 기차에서 내리셔서 다른 곳에 계시지만 네. 저런 애국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널리 여러분들 알려지기를. 외국에 가시고 어떠한 곳에 가 계셔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마음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슈퍼챗 후원해주신 분들 임숙자 선생님, 박영아님, 오은실님, 백만장자님, 양재훈님, 구창모님, 제기호 타이거님, 심드렁님, 니세우 선생님, 진유 선생님, 김소연님, 최임꺽정님, 조은번님, 현경 선생님, 임톡착 외구 선생님, 윤여빈님, 성세이름님, 파이널 카운트다운님, 정호열님, 김미경님, 김보현님, 양준환님, 씨브리즈 팡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네. 제가 방송 마치기 전에 국가보안법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법이라는 거는 한 시대의 보편 타당한 가치를 지향하기는 게 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죠. 특별법. 그럼 특별법은 뭐냐 하면 그 시대의 보편타당한 범죄는 아니나 그 시대에 맞춰서 특별하게 엄벌해야 되는 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특별법이 국가보안법이고 그 다음에 성매매 방지법,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이 특별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좌익들이 어떠한 속임수를 쓰냐면 형법에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형법. 자, 그러면 형법에 간첩죄를 신설해서 북계를 목표로 하지 않은 광범위한 간첩죄를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하고 예를 들어서 정보 교환을 해도 그거는 간첩죄를 적용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방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외국에서 봤을 때 저 나라에는 법 체계를 딱 먼저 볼 거 아니에요. 저 나라는 특별법으로 무언가를 엄하게 처벌한다. 근데 성매매 같은 경우 엄벌을 하면서 국가를 반역하는 간첩죄는 그보다 낮은 일반 형법에 있다? 그러면 저 나라는 어떤 나라? 국가를 반역하는 간첩이나 배신자보다도 엄벌을 하는 게 바로 성매매 수자. 네.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북계라는 게 우리 헌법상 영속적인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곧 극복해야 될 영토를 참칭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기 때문에 형법에 넣지 않고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점은 언제다? 북계라는 자들이 완전히 해치되고 난 이후에 없애는 게 맞습니다. 일반 형법은 한 국가의 보편 타당한 상식 체계를 지향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둑놈, 살인자, 사기꾼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있을 예정이에요. 보편 타당한 네. 지속적인 범죄들이죠. 그런 것들이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지금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 점령하고 국가 행세를 하고 있는 영토를 참칭하고 있는 북한 괴뢰는 없어지면 그만이나 지금 현재는 엄하게 돋보기를 들이밀어서
엄벌을 해야 되는 법안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 절대 폐지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사라팍터 선생님께서 예, 미국에서 반역죄는 사형인데 예. 그 민주당에서 사형을 폐지하려다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 조국도 사형제는 예, 여러분들 참 논란이 많은 법안인데 다른 건 몰라도 국가를 배신하고 국가를 써 위태로움에 있나? 예. 빠지게 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쳐야 되는 게 한 국가가 영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국가 배신자,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자가 그 국가에 의해서 처단되어지지 않는 국가는 반드시 그들로 인해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조국도 그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크 세력들이 하는 짓은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사 검색하시려면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뭐 조국 국가보안법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오고, 다른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초록색 사이트에서는 기사가 금방금방 넘어가 버리니까 구글 이용하셔서 기사 찾아서 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손님이 문재인이 왜 이석기는 안 풀어주나요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못 풀어주는 거예요. 교수형 폐지하려다가 실패했다고 네. 하네요, 사라박 선생님께서. 네. 그럼 선생님 오늘 예. 방송 여기까지 하고 추석 때는 방송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날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예. 가능하신 때 저랑 시간을 맞춰서 조율을 해서. 네. 추석 때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추석은 여러분들 복된 마음만이라도 풍요롭게, 굉장히 경기가 지금 서늘하고 안 좋은데 마음만이라도 풍요롭고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관리자분들 너무 늦게까지 고생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현계영 선생님 혹시 방송 아직 보고 계시면 방송 끝나고 이한방송으로 전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계영 선생님. 네, 현기영 선생님.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통장으로 자발적 시청료 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